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항암 중에 이제 항암 중에 걸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예. 그 항암 중에 그 다리에 쥐 나는 분들 많지 않은가요? 어떤 분들은 쥐가 막 항암을 하고 오면 쥐가 심하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쥐가 나면 어때요? 막, 여기 가만, 쥐가 풀 때가 가만히 있지 않나요? 예. 막 두들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걸으면 풀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근데 항암증이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이제 이렇게 잠자다가 쥐가 나면 쥐가 막 쥐고 이렇게 다리를 쥐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냥 그 방을 걸어보세요. 걸어요, 그냥 걸어. 제자리로 걸으면 좋고 걸으면은 이 쥐라는 게 풀립니다.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사, 변비, 소화 불량, 뭐 오심, 구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속이 안 좋을 때. 근데 이런 증상들이 걸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항구토제 같은 거 주사 맞고 또 먹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건데 그거 하면서 동시에 걸으시라고. 걸으면 좋아져요. 이게 왜 좋아지냐면은 우리가 이 자율신경 있잖아요. 자율신경 체계가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밖에서 무엇인가 약이 들어오잖아요. 약이. 항암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 내 몸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이 들어오는 거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럼 내 몸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 이 소화기관이 기능이 확 떨어져요. 또 혈관이 수축이 돼.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심박동이 증가하면서 이 위장, 대장 기능은 확 떨어져요. 위장, 대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 변비를 할 수도 있고 오심, 구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걷는 것이 이 교감신경을 내리는데 너무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라도 한번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 힘들 때는 이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쓰러지면은 누구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걷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요,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소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체했을 때 꼭 항암하고가 아니고 일반 분들도 이 체했을 때 소화제 먹고 하잖아요. 그죠? 급치 않아가지고. 이때도 힘들어도 배를 주아리고 걸어보세요. 걸으면 신경이 싹 풀리면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경련이 일어났던 위장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걸 약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걷는 것들이 그렇게 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결국은 이 걷는 것이 우리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은 혈류순환에 문제가 오고 이 혈류순환이 문제가 오게 되면은 우리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그 그러니까 이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건강한 세포가 사망을 하고 암세포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걷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걷는 게. 무슨 명상, 호흡 필요 없어요. 걷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니 우리가 명상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면증이잖아요. 불면증. 예. 걸으면 불면증도 해소가 돼요. 요거 이제 제가 하도 설명 많이 하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 수면이 잘 안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것은 햇볕을 많이 쬐야 햇볕 속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흡수가 되고 그래야 그 멜라토닌 호르몬의 역할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있잖아요. 그 아침에를 맞으면서 걸으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는데 이 손가체에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은요 맥박이나 체온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연스럽게 잘 자게 된다 하는데 이거 밑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햇볕 쬐는 다음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운동을 언제 해야겠어요? 아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더우니까 아침 일찍 하는 분도 있고 밤 늦게 하는 분도 있는데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은 14시간 뒤부터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햇볕 받으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결국은 걷는다는 행위는 불면증을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거는요, 걷는 분들은 감기도 안 걸려요. 그래서 많이 걷는 분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감기 걸려도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참에 요즘에 그 또 코로나 또 막 극성한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걱정도 안 해요. 이제는 그냥 본인만 나만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증상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러면은 증상이 처음에 있을 때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열 나고 할 때 열 나고 감기균이 있는가 할 때 그때 먹을 수 있는 약을 제가 이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땀이 안 나고 몸에서 땀이 나지 않고 그냥 열이 나는 것 같고 오솔 춥고 감기균이 있는 것 같다고 할 때 먹는 약은 갈근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갈근탕.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 이야기하면 저희가 알아 챙겨드리니까. 근데 갈근탕보다 더 좋은 약이 뭐냐? 해감고예요. 해감고도 아시죠? 저희 병원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갈근탕보다 좀 성능이 좋아지는 게 해감고예요. 이 갈근탕과 해감고는 감기균이 있는데 땀이 나지 않을 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땀을 내잖아요. 그럼 땀이 나면서 열이 싹 빠져나가면서 감기 증상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 감기가 와서 오려고 하더라도 그냥 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한의사들끼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독감 이 증상도 한약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끼리는 하고 있고 실제로 한약을 먹고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제 공식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증상이 있을 때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이 한약을 먹고 그런 증상들이 오히려 해열제나 이런 약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증상 있는 분들은 코로나인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말고 처음에 빨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약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땀이 많이 나면서 몸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 나면서. 땀을 흘리면서 몸살 기운이 있는 분들은 먹는 약이 뭐냐? 쌍화탕이에요, 쌍화탕. 쌍화탕이 감기약인 줄 알죠? 맞긴 맞는데 아무 데나 먹는 게 아니에요. 땀이 나면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쌍화탕을 먹는 거예요. 쌍화탕은 땀구멍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갈근탕이나 해감고는 땀구멍을 열어주는 약이에요. 땀을 내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먹으면 큰일 나겠죠. 예? 기침하고 감기하는데 땀이 나고 땀 나고 막 기침나 감기해. 이럴 때 해감고나 갈근탕 먹으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축 처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채기하고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청룡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처방받아가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감기 초기 증상도 증상에 따라서 한약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드시고 나서 걸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걸어서 햇볕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빨리 좋아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걷는 게 좋다는 건지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걷는 게 좀 효과적일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냥 막 걸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는 그런 방법. 근데 자율신경 조절은요, 걷는 것만 해도 조절이 돼요. 걷는 것만 해도. 왜?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이 막혔던 기운이 뚫리면서 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운동선수들이 단순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신이 단순해요. 편해요. 반대로 운동을 안 하고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마음이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고,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몸을 움직이면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 호흡 명상과 하는 걷기 운동이 있어요. 예. 이 걸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걸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걷는 분이 계시나요? 아, 걔 돈 빌려간 걔 왜 아직까지 안 갚지? 이런 거. 이런 분 안 계시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애 지금 고3인데 이게 지금 군대 나오고 뭐 이렇게 걷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걸을 때 잡생각을 하면서 걷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호흡을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걸으실 때. 그러니까 이제 숨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것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보면서 걷는 거예요. 호흡을 보면서. 그러면은 잡생각이 없이 그대로 걸으면서 예, 맑은 정신으로 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걸을 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이 이렇게 공중을 뜬다는 생각으로 걷고 숨을 후 낼 때는 몸이 가라앉는다는 느낌으로 걷고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면서 순환이 잘 되고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이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 더운 기운을 식혀주고 위에 더운 기운이 내려가서 찬 기운을 데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면서 이 순환이 잘 되면서 건강성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걷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걸으면서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있잖아요. 감각. 걷는데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그 감각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잡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걸을 때 느끼는 내 발바닥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무릎에서 느끼는 느낌, 허리나 어깨, 목, 내 눈에서 본 이런 느낌에 내 감각에 집중을 하면서 걷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졌을 때는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돌아와서 내 몸에 집중하는 것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그야말로 일석이조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정말로 이 몸속에 있는 내 무의식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명상과 같은 효과 같은 것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자면, 그러니까 걷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기까지 시켜. 이런 분들은 걷는 것만 하세요. 더 하실 거 없고요. 그래도 좋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난 걷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걸으면서 하는 상상요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 예. 걸을 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몸을 움직이면요 정신은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상상요법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내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바깥으로 나쁜 기운이 나간다, 독소가 빠져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느낌으로 걷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 발바닥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것도 괜찮고요. 또 그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상상요법도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걸을 때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더 잘 돼요, 그게. 네. 복식호흡 호흡하는 게 좋대요, 걸으면서. 네. 복식호흡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호흡법을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걷는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복식호흡까지 하면 진짜 좋은데 그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든데 계속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근데 잘 걷잖아 원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걷는 게 취미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걷는 거 먼저 하고 조금 더 좋은 게 있을까 할 때는 이런 부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걷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걸을 때 뭐 이렇게 걷는 분 없잖아요. 그죠? 몸이 정말 불편하신 분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좋은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걸을 때 턱을 좀 들지 말고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턱을 당기라고 그래요. 턱을 이렇게 당기고 이 가슴은 이렇게 젖히고요. 어깨는 이렇게 뒤로 젖히고 턱은 당기고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기 싫죠? 근데 의외로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가슴을 가리는 거죠. 가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걸으면 턱을 당기고 어깨를 젖히고 가슴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 내밀고 턱을 쫙 당겨서 걷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걷는 그 눈길에서 한번 걸어보면 좋은데 지금 눈길이 없으니까 내가 내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팔자걸음을 걷는다면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신발 뒤축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느 쪽으로 더 힘주어 걷는가를 알면은 그 또한 신발 이렇게 어디가 걷는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골반이 틀어지면은 이제 이 중심축이 바뀌면서 한쪽으로 더 많이 힘을 주고 걸게 되기 때문에 골반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일자 걷기를 주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무슨 뭐 모델같이 막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대한 되도록이면 팔자보다는 일자로, 그러니까 11자가 되겠죠. 이건 일자 걷기를 최대한 하시는 것이 이 골반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걸음걸이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이 뒷짐을 지고 걷는 분들이 있어. 절대 가지 마세요. 이 뒷짐 지고 걷는 거는 진짜 이렇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왜? 목이나 어깨, 등 쪽이 경직이 돼, 경직이. 우린 지금 교감신경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하면은 교감신경이 더 올라. 경직이 돼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팔을 흔드는데 이렇게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걸어도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걸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해야 좀 힘차게 흔들 수가 있잖아요. 이걸 흔들어야 목이나 어깨 근육이 풀어져요. 여기가. 우리가 독소가 몸 안에 쌓인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쌓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어깨, 승모근 쪽이에요. 승모근 쪽.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내가 독소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알 수 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눌러서 유난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내가 독소가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해독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순환이 잘 되면서 독소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턱은 당기고 어깨는 젖히고 가슴을 내밀고 그리고 이렇게 걷다가 힘들면 이렇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뒷짐을 지고 가슴을 가리고 턱을 내밀고 걷는 거. 이런 걸음을 걸을 것 같으면 걷지 마세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한쪽으로만 닳는 신발 여러분들 자세가 이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반이 좀 틀어지신 분들은 1층 내려가셔가지고 추나 하시면 돼요. 추나. 의사님들 추나 하셔야 되고 아니면 도구 그런 하시게 되면은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해도 잠깐 또 돌아가. 이렇게 계속 해야.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다른 걸음으로 하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항문에 힘을 주고요.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요. 지금 상상만 하세요. 내가 해볼게요. 항문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이렇게 위로 치켜 올려. 위로 치켜 올리면요, 이 골반이 앞으로 조금 숙여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항문 힘 줬어요. 주고 이 엉덩이를 치켜 올려. 치켜 올리면 골반이 앞으로 좀 내려가는 거 같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여기 걸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골반이 유연해져요. 여기 돼 있죠. 항문 조이고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올려서 걷게 되면은 골반이 유연해지면서 이 틀어진 골반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틀어진 경우에는 이 추나 치료 같은 치료로 잡아주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이런 걸음법을 통해서 내 걸음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맞추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가 너무 소중한데 감사한 줄 모르던 우리가 매일 걷는 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은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많이 건강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